11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탄핵 심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무려 294일째 공석 상태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헌재 재판관으로서 가장 잘한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을 꼽았습니다. 서면 답변서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5년 2개월간의 헌법재판관 재직, 잘했다고 생각하는 결정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질문에 이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진성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국가 위기 순간에 임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의 의미에 대해 탄핵은 대통령 개인에게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재판관들에게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다며 향후에는 국가 지도자의 잘못으로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 헌재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이쯤 되면 폭행 상습범, 갑질 상습범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가 또 음주 폭행으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폭행 사건으로 질타를 받고 아직 집행유예 상태인 김 씨가 이번에는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변호사들을 상대로 상갑질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대한변협은 오늘 오후 김 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삼남 김동선 씨가 또 폭행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시내 한 술집에서 국내 최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친목 모임. 이 모임에 참석한 김 씨는 술에 취해 변호사들에게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라는 등 강압적인 언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는 말부터 날 주주님이라 불러라, 존댓말을 써라 라고 하는 등 갑질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김 씨는 말리는 변호사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술자리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들에게 사과했고 변호사들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오늘 하나그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리고 용서를 빈다면서도 당시 취기가 심해 그곳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기억하기 어려웠다며 폭언과 폭행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오후 김 씨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폭행한 것이 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조속히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할 생각이고요. 대한변협 이름으로요. 그리고 나아가서 피해자 변호사들이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할 생각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슈퍼갑 의뢰인인 재벌그룹 3세의 변호사 폭행은 전형적인 갑질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김동선 씨의 아버지 김승현 한화 회장은 지난 2009년 차남 동원 씨가 술집 종업원들에게 맞고 오자 경호원 등을 대동하고 술집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청계산 보복 폭행 사건으로 큰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는 취소됩니다. 변협의 고발과 수사, 재판 결과에 따라 재벌그룹 아들인 김동선 씨가 징역형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오늘 광화문에서 현재 법의 노조 상태인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오늘은 김광훈 노무사와 함께 전교조 법의 노조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무사님, 노조면 노조고 노조가 아니면 노조가 아닌 거지 법의 노조, 이거는 뭔가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네. 교원노조법에 별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거기에 해당하는 요건을 결한 경우 법의 노조로 해당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네. 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걸 네. 노동부에서 이제 제재한 걸로 보입니다. 법의 노조 결정이 나면은 아까 뭐 일정한 권리를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권리를 제약을 받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네. 든다면 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 같은 네. 걸 했을 때 네. 구제 신청 같은 것이 제한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노동위원회 사건이나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권리가 제한이 되고. 또 궁금한 게 예를 들자면은 뭐 MBC나 YTN 이런데 해직 언론인들은 계속 노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가 뭐 법의 노조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MBC나 YTN 같은 경우에는 네. 공무원이나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그쪽에 있어서는 해고된 자 등이라고 하더라도 네. MBC 같은 경우에 소속이 돼 있는 전국 언론노동조합이라는 네. 산별 노조에서 여전히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법의 노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원이라는 특수한 네, 신분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예,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오늘 뭐 연대 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요구 뭐 어떤 거를 요구한 건가요? 일단 기존 정권에서 기존 네. 보수 정권에서 법의 노조를 통보한 거에 대한 네. 철회를 촉구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어떤 진단을 내릴 수는 없고 네. 이 부분은 뭐 법 문제를 떠나서 네. 교원의 그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현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하여 네. 좀 법의 노조 통보를 풀어달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그런 차원에서 뭐 해결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원노조법이 헌법에서 명시된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들어서 네. 뭐 위헌법률 제청을 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네. 좋은 거는 정부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이런 걸 가르치는 입장에서 해직된 교사들을 뭐 노조원에서 쫓아내기는 정말 그렇죠. 예, 전교조가 힘들어 보이는데 뭔가 상생에 대한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노무사님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변협 회장은 법조계 행사 의전에서 법무부 장관과 동급의 대우를 받는 전국 2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입니다. 이 변협 김현 회장이 오늘 칼바람 부는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변협 회장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안건, 세무사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과 영문인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바람찬 영하의 날씨에 김현 변협 회장이 목도리에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켓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선명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변협 소속 변호사들로 세무사법 개정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최상위 단체인 대한변협이 협회 차원에서 릴레이 시위까지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뭐길래 변호사들이 엄동설안에 거리로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시위까지 벌이게 된 걸까요?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세무사단체를 중심으로 부당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판검사 출신 등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의원이 많은 법사위는 1년 가까이 이 법 개정안 심사를 미뤄왔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재위에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변협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겁니다. 변협이 내세우는 명분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지금 시장에서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와 변호사입니다. 근데 오로지 세무사만 세무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선택 권리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협회는 언제적 얘기를 하냐며 변호사 자격증이 만능 자격증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세무 분야까지 전문이라면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지금 회계 장부, 회계학 자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하고 법무법인들이 대부분이 다 세무사한테 기장을 다 맡기시고 계세요. 변협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은 물론 전날인 23일까지 이틀간 전국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세력 과시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유사 직역과의 영역 다툼에서 매번 이겨온 변협이 이번에도 세무사법 개정안을 좌초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네, 종교인 과세 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조세 소위가 내일 열린다고 합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종교인 과세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내일 국회 조세 소위가 심의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 뭐 어떤 내용인가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년간 유예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김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것으로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자는 내용입니다. 네, 뭐 지금은 아니다, 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뭐 이런 것 같은데 현재 종교인 과세 법안 자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득세법 항목의 기타 소득 중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해둔 것입니다. 네. 본회의는 일단 통과를 했는데 부과 대상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해당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1990년대경부터 이미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고 있었고요. 네. 불교의 경우에도 조계종 등에서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네. 개신교 중에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개신교 중에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유독 일부 개신교만 반대하는 뭐 이유나 그런 게 있나요? 네, 그 개신교 단체들에서 낸 성명의 내용을 보면 종교인 과세 항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뭐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런 취지로 주장하는데요. 뭐 예를 어떤 들면 점이 문제라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개신교 또는 기독교에 부과하는 조세 항목은 35개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불교의 경우에는 공통 항목으로 2개 항목을 두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별 사찰 등에서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 사례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 그때그때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자체가 훨씬 많다 이런 취지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항목의 차이가 있는 게 형평성에 실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과세하는 항목이 많다면 당연히 잘못하면 더 과세될 우려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입장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경우에는 그 소득 또는 뭐 지급하는 항목 등이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 소위 공통 항목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가 가능한 항목을 다 정하다 보니까 그게 35개 항목이 됐다는 것이고요. 불교의 경우에는 2개 항목 이외에 개별 사찰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항목이 29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총 31개 항목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신자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종교세를 아예 한 8에서 9% 정도 더 걷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그 성직자에게 사례금으로 나눠주는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네. 미국은 종교인이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으면 과세한다고 합니다. 네. 뭐 캐나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세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따로 종교인 소득으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득이 일반. 있으면 낸다 이런 취지로 네.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종교는 산업이 됐고 교회는 거대 기업이 됐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뭐 공공연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종교인 과세 이번에 정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남 변호사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매년 3일간의 난임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 조치 의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늘 경찰 수사에 대한 조직 내부의 외압을 막고 수사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은 이를 위해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경찰청장과 동급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기업 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엽니다. 세계은행과 각국 기업 환경 법제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베트남의 계약 분쟁 해결 절차 개선, 한국 호주 담보제도 비교, 한국 캐나다 소수 투자자 보호제도 비교 등을 주제로 논의합니다. 의료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부검 감정서 작성 과정 및 해석을 주제로 한 강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신해철 사망, 김광석 딸 사망 사건을 비롯해 최근 탤런트 김주혁 사망 사고까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부검 감정에 관한 내용을 강의합니다. 네, 11월 21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